만나주셔서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임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환자들을 뭐 군을 막 나누고 막 이렇게 좀 못하고, 저는 지금은 거의 이제 플라즈마 처리를 한 모든 케이스를 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전에 저는 그러니까 덴티움 전에 디오 전에 포인트에서 UV를 할 때부터 UV 초창기부터 쓰기 시작을 했어요. 왜 했었냐면은 같이 UV 개발하시는 원장님하고 제가 같이 일을 했어가지고 그 개발하는 걸 다 옆에서 봐왔거든요. 근데 포인트도 제일 처음에 그 마케팅 포인트를 뭘로 잡았냐면은 UV가 확실히 표면이 깨끗해갖고 침수성이 좋다. 이거는 티타늄은 시간이 오래되면 침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는 속도가 느려진다. 그래서 UV가 확실하게 뭔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포인트에서는 이제 일주일 안에 배송해주는 걸로 마케팅을 잡았었어요. 신선한 표면 처리를 사용하셔라, 이렇게 바로바로 바꿔준다고. 근데 UV가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UV 처리를 하면은 바로 임플란트가 생산했던 것처럼 비슷한 침수성을 가진다는 걸 이제 마케팅을 밀었었는데, UV 포인트를 쓰려면 포인트는 사실 임플란트 형태는 이제 오스템하고 똑같겠고, 표면 처리만 UV를 해서 이게 기술은 픽스처에 대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그 UV가 통과할 수 있는 석영 유리에 대한 기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유리가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픽스처가 일반이고 한 25,000원 정도 하면은 이제 UV는 유리값 때문에 5만원 이상 받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5만원씩 받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임플란트 조금 약간 호구 기질이 있어가지고 영어 사원 선생님들이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럼 한 번씩 써보고 저거 써보세요, 한 번씩 써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쓰다 보면은 한 1억 원씩 패키지를 저한테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1억 원씩 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나게 그거 심어야 돼요. 이렇게 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심고 나면은 이 임플란트에 어떤 단점이 있구나라는 거 사실 1년 정도 팔로우 해봐야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UV에 이거 심었을 때 어떤 단점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디오에서 이제 UV가 나와가지고 디오 UV를 또 한참 신나게 심었어요. 디오도 한 1억 원째 계약을 해서 신나게 심었는데, 디오 UV도 UV 처리 자체의 한계가 조금 있더라고요. 사실 UV 처리 한계는 가격 자체가 비싼 것도 있지만, 이 UV 처리를 할 때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사실 UV 처리, 그 포인트에서는 30분 이상 UV 처리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디오 UV는 11초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 개수 하나하나 이제 개수가 카운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해놔가지고 미리 다 처리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일반 임플란트 했을 때 저렇게 이제 침수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플라즈마하고 UV는 거의 비슷한 침수성을 보이더라고요. 이 침수성을 보일 때가 뭐냐면은 플라즈마 처리하면 이게 어떤 임플란트는 다 비슷한 침수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디오 UV는 UV 임플란트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포인트 UV는 포인트만 써야 되고, 근데 이 플라즈마를 쓰면서부터는 이제 덴티움을 저는 더 많이 쓰기 시작했거든요. 회사에서 저한테 디오를 더 써라 이렇게 계약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은 덴티움 임플란트를 쓰는데, 이게 확실히 침수성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침수성이 떨어진 것 때문에 한 3개월에 한 번씩 모든 제품 다 바꿔버렸거든요, 새 걸로. 오래되고 나면은 사실 진짜 약간 돈 그로스 된다든가 아니면은 약간 임상적으로 결과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3개월에 한 번씩 새 픽스처 바꿨었는데, 이 플라즈마를 쓰면서부터 그건 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케이스들은 이게 사실 작년쯤에 제가 강의할 때 했던 케이스들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쯤 지나야지 이제 확실히 임상적으로 결과가 좀 나온다고 봐서 제가 이번에 케이스 한번 바꿨거든요. 1년 정도 된 거를.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나게 심는 임플란트 환자들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임상 가기 때문에 환자한테 임상 실험을 할 수는 없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러시아에서 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2주 안에 마무리를 하고 가셔야 한다고 저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주 안에 임플란트를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용감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임플란트 플랜스로 심었어요. 심고 나서 ISK 밸류를 첫 번째 쟀을 때 70대 중반이 나왔는데, 임프레션을 뜰 때 2주에 그 다음 주에 임프레션을 떴어요. 일주일 만에 임프레션을 떴는데, 이때 ISK 밸류가 떨어진 건 보이지 않았어요. 보통 70대 중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제가 임프레션을 떴고요. 마무리를 한 사진입니다. 붙이고 이제 이 상태로 이제 러시아에 가셨으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아마 붙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래도 오셨는데,
이게 이제 올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올해 들어오셔서 봤더니 마지막 보너스가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되게 잘 쓰고 계셨어요. 이게 응시물이 끼덩 이런 것도 없었고, 사실 이게 저희가 임플란트 신고 나서 저는 플라즈마를 사용하면은 4주 더 임프레션을 뜨고 5주에 로딩을 끝내버리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를 다 하는데,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 이게 확실히 지금 사운드한 분이라든가 이런 분이 있으면은 저는 보통 한 주 만에 임프레션을 떠서 그냥 2주 만에 붙여서 보냅니다. 지금까지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제가 이런 케이스를 한 3, 4개 정도 하하게 심었는데 하나도 페일은 안 났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10번대 같은 경우에 10번대 여기 이제 저는 20번대가 많이 아파서 오셨을 줄 알았는데 10번대가 아프다 오셨어요. 여기 먼저 임플란트 심으시겠다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고 10번대 임플란트 심어야 되는데 보면 저는 플라즈마를 쓰면서 사실 마지막 보너스가 조금 적다고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확실히 쓰면 느끼거든요. 마지막 보너스가 확실히 적어요. 그럼 덴티움 임플란트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덴티움 임플란트에 플라즈마 처리를 하면은 마지막 보너스가 정말 적기 때문에 저는 지금 플라즈마 쓰면서부터는 레터럴을 거의 접근을 안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 크리스탈로 접근을 합니다. 크리스탈로 접근했을 때 1mm 정도 본이 남았을 때도 크리스탈로 접근했을 때 마지막 보너스가 없으면 성공 확률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로딩도 되게 공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로 어프로치를 해서 만들었고요. 여기도 좀 지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5월 12일날 임프레션을 떴으니까 2달 조금 넘어서 임프레션을 떴거든요. 이때도 봤을 때 ISU 밸류가 저는 사각 같은 경우는 65 이상이 돼야지 임프레션을 뜹니다. 환자분이 임프레션을 뜨고 6월 1일날 로딩을 시켜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시작부터 생각하면은 2월 말이니까 6월 1일이면은 만 3개월이 안 된 거죠? 2월이니까 3, 4개월, 4월, 5월. 그죠? 완전히 로딩을 시켜버리고 이것도 케이스를 팔로우를 했는데 보시면은 마지막 보너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크리스탈을 어프로치를 해서 본 올려놓은 것도 되게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쪽도 사실 요새는 임플란트 심을 때 크리스탈에서 한 5mm 정도로 좀 더 깊게 심는 게 훨씬 더 마지막 보너스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약간 발치기 조금 깊게 심는 편인데 이런 상태로 다음번 오셨을 때 이제 이쪽이 이제 망가져서 오셨어요. 여기. 근데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종이장입니다. 이거 보통 저희가 예전에 심을 때는 발치하고 본이 찰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레터럴 어프로치를 해서 뼈를 만들고 그 후로 6개월 정도 있다가 마무리를 했는데 저는 좀 많이 용감하게 플라즈마를 믿고 그냥 뽑은 상태로 심어버렸습니다. 이게 11월 3일날 오셔서 그냥 11월 3일날 바로 뽑고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사실 상악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긴 종이장이어서 토크를 힐링으로 잡았어요. 15N 정도, 15N이 안 나왔죠? 한 10N 정도 나왔고 이 주변에는 다 지배를 해놓은 겁니다. 뼈 이식을 다 해놓고 다 크리스탈을 올려버렸어요. 하악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 케이스는 아니어서 바로 마무리를 바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11월 3일이고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 날 오셨을 때 ISQ 밸류를 짓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ISQ 밸류가 60 이상이 나왔어요. 되게 이건 정말 60 이상 나온 거 되게 획기적인 거거든요. 사실 임상하실 때 보시면은 이런 거 크리스탈 했으면 붙을까부터 먼저 걱정을 하고 아씨 내가 환자한테 무슨 못된 짓을 했나 이런 거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플라즈마 처리를 한 다음에 보면 마지막 보너스가 거의 없고요. 마지막 보너스가 있으면 임플란트에 붙진 않았어요. 이거는 왜냐면 정말 그 맞은 부분에만 자기 사운드 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월 20일 날 그 다음에 PMMA를 세팅해서 적응을 시킨 다음에 2월 20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완전히 마무리했을 때도 보면은 이쪽 부분에는 정말 마지막 보너스가 하나도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넘게 이제 팔로우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올해 5월달에 오셨을 때 보시면은 예상과는 원래는 제가 크리스탈 어프로치를 해서 뼈를 올리고 이 부분이었는데 틴팅이 돼서 그런가 이쪽까지도 갑자기 뼈가 차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임상가니까 확실히 환자분한테 심었던 임플란트를 뽑아서 제가 막 진짜 잘라볼 수도 없고 환자분한테 임플란트를 제가 그냥 붙잡아서 막 이런 걸 흔들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저는 이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태에서 처음부터 이거를 레터럴 뚫지 않고 발치하면서 즉시로 임플란트 심는다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환자분이 요구한 것도 있고 저도 그냥 믿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2022년도에 오셨는데 보시면은 임플란트 심을 때 이분은 이미디어트 로딩을 걸어버렸어요. 이미디어트 로딩은 저는 심으면서 바로 템포럴을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템포럴을 바로 들어갈 때 사실 ISK 밸류가 밑으로 한 달 정도 밑으로 점점점 내려가게 되면은 정말 이미디어트 로딩하면 막 두세 개씩 뽑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디어트 로딩을 해서 바로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8월달에 임프레션을 떠버렸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6월 17일날 수술해서 2달도 안 돼서 그냥 임프레션 떠서 템포럴레가 다 들어간 상태예요. 커스텀 컨버트먼트하고 PMMA까지. 일단 PMMA를 넣는 이유는 환자인데 로딩을 적응을 시키려고 PMMA를 넣고, 이 보시면 7월 19일날, 29일날 임프레션을 떴으니까 거의 한 달 반 만에 임프레션을 떴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용감해야 돼요. 이렇게 사실 이런 케이스를 해보려면 정말 용감해야 됩니다. 뽑혀서 환자한테 뭐 기사되게 2대 정도 맞아도 다시 심어주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사실 플라즈마에서 저한테 이런 걸 부탁한 것도 제가 좀 공격적으로 로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부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그 사이에도 보면 크레스탈 어프로치 했던 부분에는 본이 그로운업이 되는 거 잘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본이 그로운업 되는 것도 사실 만약에 피트초 주변으로 후수성이 있었으면은 본이 이제 그 블라드 플라시 잘 붙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거 되게 이게 뭐 벌써 지금 이게 상부 쪽으로 이제 자기 변이 차고 있는 게 보이는 게 하악에 있는 크레스탈의 이쪽 부분에 코티컬 부분이 없어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되게 그로는 또 빨리 됩니다. 크레스탈 했을 때. 이거는 제 임상적인 경험에서 그래요. 그래서 P를 찍었고, 이제 저는 이제 20번 때 언제 심을까만 노리고 있습니다. 정말 오실 거예요, 사실. 사실 이게 이미디어트 로딩을 할 경우가 그렇게 경우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지금 2월 22일 날에 2022년도에 이제 풀망스를 임플란트 심으려고 오셨는데, 환자분이 입술이 자꾸 돌아가고 파노라마가 이렇게 애들이 계속 이렇게 찍더라고요. 제가 찍은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오신 날에 상담 즉시 임플란트입니다. 일단 심는다고 하시면 그날 다 심어버립니다. 그날 다 심고 그날 기성 어버트를 올린 다음에 이게 스캔을 떠가지고 PMMA가 그날 들어갑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서 임프레션을 뜬게 1월 26일 날 임프레션을 떴습니다. 사실 되게 본이 되게 싸운다고 D2본이었기 때문에 뭐 바로 로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케이스여갖고 바로 로딩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 다음 임프레션도 되게 빨리 떴죠. 그래갖고 2월 28일 날 마무리를 해서, 환자분들 이런 경우에는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넣고 가니까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마케팅 포인트가 되게 유리하기도 하고요. ISK 밸류를 쟀을 때 한 달 정도, 보통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게 ISK 밸류 다시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떨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올랐어요. 로딩을 바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했고, 이분도 보면은 이것도 예전에는 이거는 분명히 레트럴 어프로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국에 뼈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지지를 해서, 사실상 남아있는 파묘에서 이 정도 뼈가 남았으면 두꺼운 부분이 이만큼 남아있기 때문에 얇은 부분에 1mm 정도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CT 찍었을 때 이분도 이제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덴티도 심었고요. 그리고 1월 13일날 로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 뼈가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한 1mm 정도 남아있는 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노 보너스는 하나도 없었고 되게 마진 쪽이 되게 잘 붙어요. 사실 상관나사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IBS나 이런 것처럼 피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고르게 이제 하중을 저승단한다고 하는데, 이 상관나사의 임플란트들은 대부분 서비컬에서 3mm 정도 안에 보통의 로딩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방에 만약에 본이 정말로 딱딱하게 잘 붙었으면은 이 정도의 크레스탈 어프로치에서도 얼리 로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했고 2월 17일 마무리를 했으니까 보시면은 9월달에 몇 달에 팔록을 한 건데, 보시면은 확실히 여기 하방 쪽에 있는 코티컬 본도 없어지고 본이 부러운 됨을 보실 수가 있어요. 되게 여기도 보면은 이 부분도 마지노 보너스는 거의 없습니다. 하악도 그렇고. 이 케이스는 이 뒤에 쪽에 있는 본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케이스인데, 이거는 메가젠 애니원을 심었어요. 사실 처음에 이게 플라즈마도 메가젠하고 협력이 돼 있어가지고 그때는 애니원하고 블루 다이아몬드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케이스를 좀 드리려고 처음에는 이제 이미디어트 로딩을 할 때도
이게 애니원이나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사실 못 믿어가지고 못했었거든요. 왜냐면 애니원의 사이즈가 보면은 맨 하방이 이게 맨 크리스탈 부분이 제일 두꺼운 게 아니고 4분의 3 정도부터 최대 품인 거였어가지고 크리스탈 올린 거에 대해서 임플란트 저렇게 심어서 로딩을 해버리면은 상부가 더 좀 중간보다 상부가 더 작기 때문에 밑으로 쑥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운드 한 본에서 애니원을 심었을 때는 애니원이 토크를 어마어마하게 잡아줘요. 그래서 ISQ가 올라가는 걸 봐야 되는데 신고서 IQ를 줬던 ISQ로 80, 90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제 임플란트 때문에 그런 건지 플라즈마 때문에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케이스는 다시 다 배제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덴티움 임플란트를 대부분 했는데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해서 7월달에 해서 이미 로딩을 사실 7월달에 다 뽕을 뜬 건데 크게 이게 한 케이스는 아니라서 여기도 보면 로딩 들어가고 나서 크리스탈 쪽으로 본이 잘 차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오신 거든. 이분도 지금 뉴질랜드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도 한국에 오면은 임플란트를 신고 일을 넣고 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 하고 오셔가지고 일단은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엑스레이를 갔다 엑스레이가 지금 대구치가 이 모양이었어요. 와씨 어떡하지 하면서 어쨌든 시작합시다 하고 심은 다음에 이럴 때는 6번 그냥 에코를 일단 살렸어요. 뽑아야 될 건데 이미디어트 로딩 템포를 하고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바로 하고 그냥 이거 살려놓고 그냥 자연처럼 엮어버렸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어딨냐 엑스레이까지 들리시고 이날 오신 날 임플란트를 다 심어버리고 다 이렇게 템포러리를 들어갔습니다. PMMA가 이게 수술하시고 PMMA 들어가는데 이분 보시면은 보너스가 정말 심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뼈 다 날라가서 이게 과연 임플란트가 심길까 걱정을 할 정도로 심었었는데 이분도 이렇게 다시 또 템포를 들어가고 이 상태로 나갔다 4월달에 이제 한국 다시 들어오셨어요. 꼰들라고. 근데 하나도 피일이 안 났어요. 하나도 피일이 안 나고 그 사이에 그냥 식사 되게 잘하시고 잘 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도 피일이 안 난 상태로 이제 임프레션을 떠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4월달에 마무리를 한 건데 이분도 사실 옛날 컨벤셔널 우리가 방법을 썼으면 발치 다 하고 텐덴스 넣은 다음에 4월달쯤 됐을 때 레터럴을 따고 레터럴 어프로치를 하고 그다음부터 보충물 들어가는 작업이 들어갔으니까 한 1년 반 정도 걸렸을 텐데 이거 플라즈마하고 덴티움을 믿고서 그냥 바로바로 심어버리고 임디언트 로딩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피일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서 ISQ 빌려서 60 이상 됐고 이번 팔로워 보신 겁니다. 팔로워 보셨을 때 보면은 분노성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부 하방도 보면 여기도 뼈가 진짜 안 좋아갖고 지뢰를 해놓은 거였는데 이쪽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분노성가 거의 없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잘 됐어요. 이분이 정말 제가 치과에서 면허증을 먹은 임플란트를 심은 케이스인데 이러고 이분도 그날 제 임시차를 하고 가고 싶다고 오셨어요. 이게 사실 여기는 구멍 났거든요. 이게 크레스탈 쪽으로 구멍이 나가지고 이거 뼈가 없다가 아니라 그냥 뚫려 있었어요. 그냥 이거 심을 수 없는 상태였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뚫려 있었거든요. 완전히 뚫려 있는 상태고 여기도 보면은 이게 원래 뼈가 여기까지 있어야 이렇게 다 날아가는데 이분이 이때까지 치료를 안 하고 버티셨던 게 그 전에 코인으로 망했다가 다시 코인이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임플란트 심을 수 있어요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보험이 있으셨는데 보험이 있으시니까 있는 보험을 다시 심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듈을 다시 심어달라고 그래서 야 이걸 정말 다 심어야 돼. 이거는 도저히 못 심겠는데 하는 부분만 빼고 일단은 다 심어드렸는데 상태가 이런 상태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다 날아갔죠. 정말 이게 사실상 이것도 뽑아놓고 못해도 3개월 이상 기다렸어야 될 케이스인데 이게 8월 3일 이게 수술한 날입니다. 수술한 날 있는 거 일단 다 심어버렸어요. 다 심어버리고 5번까지도 일단은 로딩을 시키려고 제가 이게 거의 뼈가 없었어요. 한 2mm? 한 0.2mm, 0.3mm 뭐 그냥 통크만 딱 나올 정도 됐었는데 한번 믿어보고 심어봤거든요. 플라즈마는 더 붙겠지. 근데 이건 안 되더라고요. 역시 안 되는 건 안 돼요. 이거는 빠졌는데 이게 빠진 이유가 이분이 이 템포를 껴드렸더니 그전에는 밥을 하나도 못 먹다가 너무 잘 드신 거야. 왜 깨졌어요? 그런데 게장을 씹어 드셨대요. 템포러리로. 아무리 그래도 게장은 아니지 않냐고 제가 환자 탓을 했는데 하면서 이제 이게 그때 심기 전에 CT 찍은 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케이스였어요. 이거는
하악도 그렇고 다 망가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수술한 날 이미디어트 로딩 템포리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진지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듈레이션 티슈를 다 뜯어내지 않고 바깥으로 밀어낸 다음에 빼이식을 다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고 스캔을 떠서 템포럴리까지 들어간 상태예요. 이게 이제 그날이에요. 수술한 날인데 이러고 가셔서 이제 한 달 있다 오셨을 때 하악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도 보면은 GBR이 생각보다 잘 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다 갭이 있었는데 갭 부분에 GBR 멤브레인을 쓰진 않았는데 플라즈마 처리해서 그런지 본이 잘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달 만에 하악은 임프레션을 떠버리고 로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만 안 붙었더라고요. 여기만 안 붙어서 상악도 이제 11월 달에 로딩을 시키려고 임프레션을 쓰고 이때 보면은 하방에 보면 약간의 뼈가 형태가 차기 시작을 했죠. 약간 찼어요. 약간. 그리고 이게 삼각근육이 싹 다 나왔더라고요. 이게 시선 감염이었기 때문에 삼각근육이 싹 나서 이것도 냈다 크리스탈로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그냥 박아버렸어요. 환자분이 빨리라도 한이라도 빨리 심다고 하셔서. 그래갖고 이것도 크리스탈 러프트를 심었는데 이게 사실 여기 핸드토크를 심었거든요. 10m는 안 나왔죠? 6m, 7m 나왔어요. 그리고 상반근 이 부분도 크리스탈 러프트가 들어갔습니다. 레터럴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하반에 있는 뼈가 약한 부분이 레터럴을 땄을 때 임플란트 고정이 안 나오면 그때는 자살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크리스탈 러프트를 일단 했을 때 고정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버티고 있으면은 정 안 되면 초으로 레터럴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크리스탈로 접근을 해서 플라즈마 처리를 한 다음에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잘 붙었어요. 잘 붙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잘 마무리를 하고 지금 이제 이게 이분이 오셔야 이제 팔로업을 해서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고 있는데 너무 잘 먹어서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사실 병원 좀 많이 집이 멀리 계셨어가지고 자주 오실 수 없는 분이어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잘 마무리됐어요. 사실 여기서 실패한 거는 이거 하나였는데 실패 났을 때도 플라즈마 치료했을 때 실패 났을 때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픽스처 주변으로 그냥 연조직이 그러운 돼서 픽스처가 그냥 잡아 당기면 쏙 빠질 정도의 페인이 나지 주변 볼을 녹인다는 경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되게 많이 심어봤는데 그렇게 주변 볼을 녹여가면서 페인 난 경우 지금까지 한 케이스도 없었어요. 플라즈마로 한 6,000개 정도 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확실히 성공률이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조금 제가 더 공격적으로 좀 변했고요. 일단 환자한테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심어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붙습니다. 이러면은 하세요.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고철적으로는 이부 케이스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뭐 임플란트 잘 붙었으니까요.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이런 상태로 오셨는데 여기 하악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보통은 뼈를 위로 올리는 건 솔직히 잘 안 해요. 대부분의 경우나 오늘 일단 많이 녹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까지 뼈가 다 녹았을 경우에는 혀 안쪽으로 이제 저희가 필력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혀가 움직이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약간의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서 위로 올리는 부분은 사실 음식물만 끼지 말라고 그냥 약간의 볼륨만 유지할 정도로 지배만 하고 임플란트는 이쪽 이 남아있는 뼈에서 최대한 심었습니다. 그 덴티움 7mm짜리를 심었는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쪽 본 다 내려가면 여기 뼈를 잡아서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페인이 나면 그때부터 더 이상 심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용감하게 심었는데 하악 같은 경우는 이것도 심고 나서 이미디어트 로딩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기성어들을 다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템퍼러리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PMM이 수정과 PMM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부 이쪽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정말 뼈가 하나도 안 남았었거든요. 다 염증 덩어리여가지고 요거를 위아래로 다 뼈를 이식을 하고 멤브레인을 덮고 티타늄 매실이 되지 않고 그냥 흑색성 멤브레인을 대버렸어요. 붙어있으라고. 제발 붙어라. 이거는 지비하는 것도 플라즈마 처리를 하고 멤브레인도 플라즈마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들어갔을 때 안정적으로 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되게 안정적으로 본이 만들어져서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터럴을 따지 않았어요. 근데 플라즈마 하면서부터 레터를 안 땁니다. 하나도 안 따요. 이것도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해서 본이 그러는 데서 ISQ 밸류가 65 이상 나오는 거고 입구를 떴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팔로우 하고 있는 중인데
정말 잘 쓰고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런 케이스를 이제 저희가 레터럴을 접근하지 않고 크레스탈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케이스도 이렇게 크레스탈로 접근을 했습니다. 레터럴 뚫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지막 보너스 보기 시작하면 이제 정신줄을 알야 될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믿고 심었는데 지금 잘 됐어요. 잘 마무리돼서 지금 이런 식으로 로딩이 들어간 게 보시면은 이분도 7월달에 임플란트를 심고 9월달에 했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로딩 타임이 빨리 가져가요. 저는 이게 로딩 타임 빨리 가져가는 게 IHK 밸류가 확실히 안 떨어지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인상하고 지금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교수님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제가 저렇게 치료를 한다고 이렇게. 네, 그래서 1년 이상 제가 팔로우 된 거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분은 또 지금 사실 이게 나중에 이게 한 번 임플란트를 모두를 다 뽑았던 케이스여가지고 여기도 지금 케이스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는 도저히 심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보면 너브거든요. 여기는 하방은 그냥 6개를 심어갖고 딱 타입으로 들어가고 상부는 그냥 이미디어트 로딩을 시켜버리는 케이스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사실은 심기 싫었는데 환자를 심어달라는 데서 거거든요. 이거를 하방을 이렇게 심고 상을 다 심은 다음에 여기는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해버렸어요. 레터를 안 뚫고요. 그리고 이게 레터를 뚫을 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뼈가 선박이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여요. 요새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침침해가지고 크리스탈로 접근했을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잘 됩니다. 그래서 로딩 들어가고 여기가 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되게 만족해요. 근데 이렇게 된 것도 지금 사실 임플란트를 심을 때 하방에 만약에 6개만 심거나 4개나 심었거나 4개 심었을 때는 디지털로 하기는 되게 쉽거든요. 4개 심었을 때 좋아서 KMM에 들어갈 때 4개만 일단 KMM을 해서 들어가요. 오차에 들어갈 때 바를 만들어서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쇼트 임플란트를 심어요. 저럴 때는 저는 긴 거 잘 안 심습니다. 쇼트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마지막 보너스가 없는 거 확인되면 훨씬 더 임상적으로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1년전 케이스라서 저 정도 심었는데 지금은 이제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하면서 7일짜리 임플란트 심는 게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팔로우해서 볼 건데 쇼트 임플란트나 사이언스 크레스탈 어프로치 할 때는 플라즈마하고 궁합이 되게 잘 맞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